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하나 제가 여기 수서나 보이죠? 수서나. 저희 마당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딱 하나 이거 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꽃들이 안 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두 개씩은 지는데 또 그 옆에서 막 피고 아직까지 상태 좋아서 제가 이거 오늘 또 이 배경으로 거기에 수서나 하나를 추가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뭐 절개 그런 뜻이 지조 자존심의 뜻이라는 있다는데 이 서양에서는 영원한 사랑. 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람이 인간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아시죠? 어렸을 때 그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커가면서 친구들 간의 사랑, 그다음에 배우자 간의 사랑, 그리고 어느 순간 혼자이다 보면 외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잖아요. 이 꽃은 끊임없는 사랑인 거 정말 표현을 대체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또 질문들하고 댓글하고 종합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새롭게 도전하다 보니까 특히 인제 외곽 지역으로 가실 분들 마니토바나 사스캐치원주, 온타리오주 외곽 그다음에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굉장히 춥거든요. 아 거기 추워서 망설인다는 분, 추워서 포기했다는 분, 지금 가긴 가야 되는데 진짜 추위가 어느 정도냐, 내가 살아 봤으니까 좀 실감나게 얘기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제가 저번에 마니토바주 그 소도시 살면 좋은 이유 할 때 실감나게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감나게 그거를 먼저 알려면 캐나다 전체 그 날씨와 지형에 대해서 좀 제가 언급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고 의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리고 잘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다음에 또 이게 "치안이 좀 불안하다. 범죄율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간혹가다 제가 이런 댓글도 보고 또 실제로 질문도 오고 그러는데, 한국엔 범죄 없나요? 한국엔 그 뭐 교통사고 또 1-2 다툰다면서요, 세계에서. 이게 그런 사건 사고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거는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크게 올 수도 있지만 내려놓으면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캐나다라는 것은요, 지형적으로 추운 지역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추운 지역에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그 왜 가끔 캐나다뿐이 아니라 미국 동부 눈폭탄 일어나고 왜 난리 나 가지고 정전 사태 일어나고 막 난리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게 그 미국도 중부 이상, 그다음에 캔 중부 이상부터 캐나다까지 다 추운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만 추운 게 아니에요. 근데 유독 캐나다에서도, 캐나다는 다 춥다고 보시면 돼요, 밴쿠버까지. 그런데 밴쿠버 해안가, 태평양의 해안가하고 빅토리아 아일랜드가 따뜻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멕시코, 플로리다 그쪽에 따뜻하잖아요. 그쪽이 더운 바람이 그 기류를 타고 넘어올 때가 이 겨울에 추워야 캐나다가 전체 추운데 그 남쪽의 기류가 올라오면서 여기가 약간 믹스돼 갖고 따뜻한 것뿐이에요. 이 낮은 데만. 그것도 밴쿠버에서 2-30분 넘어가는 북쪽으로 산이 무지 많거든요, 북동쪽으로. 제가 어제 그 산에 갔다 왔는데요. 눈이 무릎 위에까지 빠져요 아직도. 거기는 영하고. 그래서 지금 스키 아직도 스노우보드 타고요. 저는 스노우 쉬윙을 아이들하고 하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여기가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밴쿠버 이 밴쿠버 지 쪼끔 그 에어리어 주변 광역시 정도만 빼고 다 춥다고 보시면 돼요. 캘거리냐 뭐 마니토바, 사스캐쳐, 온타리오 저쪽 노바서, 그래서 추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 자체가 한랭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캐나다 저 북쪽 쪽은 툰드라 지역, 완전 냉해 지역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풀 한 폭이 안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극곰도 살고요. 바로 그 밑에 사니까 추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먼저 제가 그럼 밴쿠버가 진짜 살기 좋은가? 못 들으셨나요? 겨울 내에 비가 캐나다 전체 주에서 가장 많이 오는 주예요. 왜? 눈이 안 오니까. 춥긴 추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름 날씨도 아니고, 그리고 산이 많고 바닷가고 습도가 많잖아요. 구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내에 비가 와요. 비가 안 오면은
안 오는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인제 그러니까 추운데 비가 안 오면은 눈이 쪼끔씩 오죠. 근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그 비도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아니 많이 왔는데 해가 그래도 종종종종종 떴어요 올해는. 그런데 대신 여기서 비가 많이 오면 사람이 안 나가고 비만 보면 괜히 슬퍼지고 왜 운치 있어지고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요 굉장히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 상담도 많고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캐나다 어디 가도 날씨 때문에 그 어떤 조건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마니토바에 계셨던 분이 날씨 때문에 떠난 분들 밴쿠버로 그때 많이 오셨어요. 그때 오신 분들 지금 행복하냐? 아니요. 배 아니 그 마니토바가 훨씬 낫대요. 왜냐하면 마니토바는 해가 항상 있어요 대신에. 제가 이따가 마니토바 할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그 정도로 밴쿠버에 와서 비가 오니까 차라리 눈이 낫더라. 그리고요. 또 이렇게 그 추워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요. 한 4-5년 있다 이쪽으로 오시면 많았거든요. 저는 거기 계속 살았잖아요. 그리고 연락을 하니까. 여기서 4-5년 있다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으세요? 왔다, 왔다, 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가도 행복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 마인드를 어떻게 갈 것인지 행복하게 준비하고 행복한 상상하고 행복한 이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로 와서 여기서 아무리 낯설고 황당한 환경이 닥쳐도 '뭐 어때요? 그 즐기며 사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밴쿠버가 날씨가 그나마 따뜻한데 절대 빗속에 산다는 거. 그리고 겨울이 따뜻할 것 같지만 으슬으슬 추워요. 왜냐 해가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습도가 많잖아요. 그 물기 있는 그 차가움 느끼는 거 아세요? 그래서 겨울에 여기도 똑같이 오리털 잠바 입고요. 저 겨울 내내 그 오리털 잠바 입고 살았어요. 추워서 못 살아요 밴쿠버도. 이게 따뜻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왜 밴쿠버를 자꾸 얘기하냐면 여기만 그렇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묶으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로키 산맥을 넘어가면 이제 캘거리 나오잖아요 알버타주. 거기는 거기서부터 춥습니다. 다 추워요. 그런데 유독 그 사만사원 현상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넘어간 그 바람 북쪽에서 온 바람이 한번 갈 때 뭐 사만 3 일은 춥고 4 일은 따뜻한 약간 그런 현상이 캘거리에 있기 때문에 춥지만은 거기는 한여름에 우박도 떨어지고 그래요 거기도. 근데 중간중간에 그 따뜻한 기운이 한번 있어서 눈이 싹 녹을 때가 있고 또 쌓일 때는 엄청 쌓이고 약간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스커치원 마니토바는 대평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이 여기 있으면 이리로 가도 해가 아예 하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도 하늘만 보이고 저쪽으로 가도 하늘만 보이고 이쪽으로 가도 하늘만 보여요. 그 얘기는 하루 종일 비가 오나 아니 비가 오면 아니겠죠. 눈이 오나 여름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겨울에는 여기 해가 짧죠. 그래서 그 막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작아요 일단 거기는. 만약에요. 겨울 내에 캐나다가 그 평야가 눈이 안 오면은 굶어 죽습니다. 물을 어디서 얻을 거예요? 밴쿠버도요. 그 많은 강수량 그 물이 세계 최고의 물이 여기 좋잖아요. 그 물 수출해요 미국도. 대신 수 최대한 아끼면서 수출을 안 합니다. 이 캐나다가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이 이게 벌크 타입으로 수출하라고 난리 났었어요. 캐나다는 환경 단체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냥 이 페트병으로 쪼끔씩만 수출하자. 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물을 아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밴쿠버도 마찬가지예요. 저 로키 산맥에 지금 해발 3,000, 4,000, 2,000 이상은 다 지금 눈입니다. 여름까지 가고 그때 녹고 또 시작되죠 겨울에. 그게 녹으면서 어마어마한 강수량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호수로 물이 흘러내려서 거기서 우리 수돗물 나오고요. 그러니까 캐나다 눈 안 오면 큰일 나요. 캐나다의 그 물 자원 어마어마한데 그게 다 눈 때문이고 겨울 추위 때문에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평야가 많은데 사스캐치원이나 마니토바는 농사가 주입니다 70-80% 가. 그럼 봄 5월 되면 씨를 뿌려요. 4 월까지 녹고 인제 좀 정리되면. 그리고 한 8 월, 9 월쯤 되면은 수확하고 다 끝납니다, 수확기가. 왜냐? 아침 5 시부터 저녁 10 시까지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해를 먹고 씨 뿌려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딱 끝나고 농부들은 어디 간다 그랬죠? 플로리다나 멕시코 따뜻한 데로 다 놀러 갑니다. 여기 농부들이 부자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주들이에요. 겨울에 할 일이 없어요. 아니면은 그 농부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겨울에 음 겨울 낚시 아이스 호수가 다 녹거든요. 그럼 거기서 겨울 낚시하고 안 그러면은 겨울 스포츠를 즐겨요, 여기 사람들은. 이제 멀리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그 눈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캐나다가 추위로. 그래서 맑은 물 깨끗한 물이 항상 나오고 그래서 따뜻해지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물 부족 현상이 바로 일어나고요. 농사에 지장이 생깁니다. 더구나 그 평야에 산이 없기 때문에 막힘이 없어서 항상 바람이 많은 동네예요. 바람이 시원하고 또 대신에 여름에는 좀 뜨겁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여름에 표현을 할 때 hot 그래요. "It's so hot." 이러면은 굉장히 덥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덥다면 warm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도 처음에 와서 warm 그랬어요. 그랬더니 "It's hot." 해가 그렇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해가 오염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내리쬐면은 정말 그냥 뜨거워서 탈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겨울에는 그만큼 추운 대신에 그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이 추위를 어떻게 즐기느냐 이 사람들이. 제가 언급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제 한 10 월부터 추워집니다 사실은. 물론 가을도 있어요. 낙엽도 있고. 근데 금세 떨어지고 추워지는데 모든 그 호수라든가 뭐 강까지 하물며 다 얼어요. 그러면 여기 아이들 어른할 것 없이 전부 다 겨울 스포츠를 하러 다닙니다 스케이트 타고 놀러. 근데 그 조그만 호수까지도 다 스케이트장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스노우보드, 스키도 언덕 힐 있으면 거기서 다 타 버리고요. 이게 호수에는 전부 스케이트를 타는데 그 시내 같은 경우는 일부러 시에서 그 스케이트 도로를 아예 만들어서 계속 그때 위니펙에는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거 아시나요? 세계 최고 기록을 깼는데요. 10 킬로를 넘어서 오버했어요. 왜 그랬냐면 온타리오의 리도 강이 그 세계 기네스북의 야외 스케이트 그 장으로 가장 긴 기록으로 돼 있는데 위니펙이 그걸 깬다고 목표를 삼고 깼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장 스케이트 긴 강은 위니펙입니다. 기네스북에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그 정도로 그런 겨울 스포츠가 활성화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그때 학교 끝나고 그 위니펙 다운타운에 그 폭스 광장이라는 데를 항상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민 가시면은요. 다운타운에 가 보셔야 돼요. 다운타운이 놀기가 굉장히 좋고 볼거리도 많고 그 주의 그 실상을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뮤지엄이라든가 어떤 관광소에 가면은 그 주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주 생산물이 무엇인지 그 역사가 쫙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거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눈을 뜨고 여러분도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유니팩에 있을 때 다운타운을 무지 많이 갔었는데요. 그 스케이트를 타다 보니까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요. 왜냐면 현지 아이들한테는 우리 동양인이 굉장히 신기한 거야. 그리고 제가 2003 년도에 갔기 때문에 그때 많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쪼끔 막 빠릿빠릿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항상 눈에 띄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국의 아이들이 쉽게 눈을 붙이고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고 잘 스케이트를 잘 못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타고 온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잡아 주고 하다 보니까 금방 늘어요. 그래 가지고 애들이 정말 빨리 친해지는데 나중에는 서로 그 아이들을 만나려고 그 시간에 서로 약속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이 들어 가지고 나중에 참 되게 막 울고 그랬어요 헤어질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막 서로 왜 시골 아이들의 정서가 더 진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국인 애들과 한번 친해지면 그 왜 있잖아요 좀 끈끈한 거. 그 정도로 그 겨울 스포츠 왕국입니다. 아이들은 특히 좋아해요. 여기 지금 그 밴쿠버나 사스캐춘에 있다 온 아이들을 보면은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니펙을 그리워합니다. 왜냐면 순수해요 정말. 그리고 놀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겨울에는 겨울 스포츠 왕국이죠. 여름에는요 호수하고 그 숲속이 굉장히 캠프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현지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유독 이민 온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냥 돈만 벌려고 그리고 무슨 공부시킨다고 과외시킨다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우울증 오고 그냥 한국 그리워서 그렇죠. 여기 현지 사람들 노는 식으로 같이 따라서 놀잖아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호수 가서 배 타고 그리고
캠핑하고 캠프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연에서 뒹굴고 놀고 막 벌레 잡고 올챙이 잡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생태계 그런 공원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막 이렇게 "춥다, 춥다, 춥다." 그러는데 절대 그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 겨울대로 즐길 게 너무 많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뭐 사스캐치든 마니토바든 뉴펀들랜드든 가면은요. 즐기실 마음을 준비하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언제 그런 겨울에 한겨울에 눈이 많고 썰매장 아무 데나 가서 타고 스키 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아이들하고 어마어마하게 탔어요 막 썰매 타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한창 크는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입니다 사실은. 저는 정말 후회 없고요.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만약에 살았다면 제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집도 비싸고 모든 생활비가 비싸집니다. 근데 다 키우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여기서 인제 아이들이 독립했기 때문에 저도 인제 홀가분하게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단점보다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춥다고 그게 무슨 대수예요. 내가 그리고 추운 대신에 길가에 버스 정류장에 의자들 있잖아요. 다 전기불 들어와요. 그런 데가 어딨어요. 따뜻해요. 그리고 시내 같은 경우요. 시내 주로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빌딩마다 그 브릿지로 다 연결돼 있어요. 건물마다 따뜻하게. 그래서 얼마나 반팔 입고 다녀요 그 안에는. 그래서 오히려 실내는 밴쿠버가 더 추워요. 마니토바 실내 엄청 따뜻해요. 그 관공서 같은 데 가면. 그리고 주차장도 훨씬 넓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살아 보니까 더 '아 한 번쯤은 정말 살아 보고'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민의 대상이 확실하게 나를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곳이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살 만한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소도시로 가실 분 추천한 거고 "너무너무 싫다." 아 그럼 대도시로 가시면 돼요. 근데 내 조건이 맞냐고요. 내 조건 맞는 데로 가세요. 일단 그거예요. 춥든 덥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요. 범죄율, 치안율 그걸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어느 나라나요. 갱이 있어요. 여기는 캐나다가 이민자들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칸 갱, 유럽 갱, 아시안 갱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게 아 엔젤 헬스인가? 그게 가장 유명한데요. 몬트리올에서 유래됐대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그 사건 사고가 좀 덜 있는 이유 아세요? 미국 갱단도 캐나다 올라왔어요. 캐나다가 좀 약간 그런 게 완벽하게 좀 준비가 안 됐었던 거냐면 늦잖아요 여기가 좀. 그런데 갱단들이 다 있는데 대도시에 소환장장 들어가면 어디로 도망가는 줄 아세요? 다 소도시로 갑니다. 저 있을 때 마니토바가 타겟이었었어요. 마니토바가 소도시고 너무 넓으니까 숨을 데가 많은 거야. 그래 가지고 그쪽에도 많아서 사스캐춘도 많아요. 캘거리도 많아요. 대도시에서 쫓기면 소도시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한동안 시끄러웠고요. 한 번은 인입되게 했는데 미국 갱단이 넘어왔나 봐요. 뉴스 들으니까 마니토바 경찰, 미국 경찰 공조해 가지고 미국에서 넘어온 갱단 조직 소탕하자 그래 가지고 그때 엄청 잡아갔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얘기했잖아요.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 없었고 그 범죄에 가담되고 뭐 치안 때문에 죽은 사람 없다니깐요. 되려 그런 사고는 왜냐면 똑같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무슨 그 갱단 있고 조폭이 있으면 우리가 그게 관련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고 왜냐면 그 갱단들 관련 여기는 다 마약과 관련돼요. 그래서 그 자기네 이권 싸움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나가려고 그러면 또 그 조직원 또 살해하고 그 충돌 과정에서 또 총기 소지를 하고 있잖아요. 캐나다는 불법으로 총기 소지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불법인데 또 갱단들은 소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움하다가 일반 시민이 다치고 자기네들끼리 티격태격하고 조직원 탈 때마다 또 그 사람을 죽이는 게 그 범죄율이 많고 위니펙이 그래서 한동안 엄청 시끄러웠었어요. 그래서 위니펙도 지금 갱단들 소탕하려고 엄청 애써요. 그리고 또 원주민하고 이렇게 결탁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니펙의 특징이 대도시는요. 원주민을 어느 특정 지역에 몰아버리고요. 돈을 주면서 못 나오게 합니다. 나오면은 안 줘요. 마니토바가 프렌들리해요. 친절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이 어디 살든 제약을 안 둬요. 그래서 다운타운을 원주민들이 많이 삽니다. 이 갱단하고 원주민들이 같이 연결이 된 게 많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교육 제대로 안 받고 환경 안 좋고 또 이민자들 중에서도 아프리카 난민들이 많아요 위니펙에. 그리고
좀 못 살고 가난하고 학력 없고 집안 배경 없고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직폭력 많이 가담하잖아요, 불우한 환경 아이들이. 그렇듯이 10 대, 20 대들 한탕주의로 돈 벌고 싶은 이런 아이들이 깽단에 가담해서 사실은 그쪽 세계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한번 터졌다 하면 그냥 그게 다인 것처럼 소문이 나 갖고 "와!"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 10년 살면서 저 직원들을 한 번도 못 봤고 내 주변 사람 당하는 거 못 봤고요.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나서 할 때 처음에 2-3 년은 고생한다 그랬죠. 그럼 적당한 시기에 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10 년, 20 년, 30년 그렇게 살다가 그래 30년 살다가 병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4 년, 5 년, 6 년, 7년 너무 해 한 번 안 바라보고 식당에서 마트에서 일만 하고 고생만 하다가 제가 언급했을 겁니다. 제 친한 사람도 그렇게 됐다고. 병이 와요. 진짜 병 온 사람 많이 봤습니다. 다 암이겠죠. 예. 암으로 오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냥 세상 하직해요. 이렇게 이게 저는 더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 한인분들, 외국인분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살고 어디 가나 즐기라 그러고 지금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뭐 춥고 뭐 범죄 이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까지 무서우면 안 오셔야 돼. 왜 그거 무서워서 겁나다가 여기는 실상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 남의 걱정을 왜 하십니까? 그 걱정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요. 몸이 스트레스 받고 즐거운 일이 없으면 또 스트레스 받고 일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오시면 제가 현실 다 얘기해 드렸죠. 아이들한테 엄청 무시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의 돌아가시는 분들은 영어 안 돼서 돌아가지 영어 잘 되시는 분은 안 돌아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면 아이들 돌아갈 확률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 보세요. 혹시나 해서 왔는데 추워서 힘들다, 더워서 힘들다, 비가 와서 못 산다고 또 이쪽으로 옮겨. 여기 가 보니까 또 뭐가 걸려. 그럼 또 저쪽으로 가. 그러다가 10 년, 20년 돌다가 여기 미납니다. 그런 분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웃기죠? 싫어서 갔는데 또 거기 가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 말 귀담아 듣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될 확률 많아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마음 잡고 기쁘게 살지 않으면요. 오늘 보따리 쌀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아직도 탐험 말고 새로운 곳에 가면은 그만큼 내가 고생은 하겠지만 재밌고 신나는 집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추위 걱정하지 말고 범죄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하십시오. 영어 공부하고 어떻게 가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서 재밌게 살 것인지 그 추위를 어떻게 즐길 것인지 여름 더운 날은 비치에 가서 호숫가에서 배 타면서 산에서 캠핑하면서 왜냐면 캐나다 전체가요 원래 춥다 그랬잖아요. 여름 내 뜨거운 태양이 내려도 온 그늘 밑에는 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다 캠프를 하는 거예요. 숲속에 가서 캠프하고. 마니토바가 평야만 있는 게 아니라 숲 어마어마한 숲들이 많아요. 산은 아니지만 그 숲에서 캠핑하고 노는 거예요. 제가 마니토바에서 은하수도 봤다고 얘기했나요? 하늘에 은하수를 본 것은 제가 마니토바가 최초입니다. 어디서도 못 봤어요. 아직 밴쿠버에서도 못 봤어요 제가. 미국 여행에서 못 봤고요. 캐나다 전체 여행 가서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마니토바에서 봤습니다 그것을. 그니까 추위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이럴까 저럴까 하다 시간만 다 낭비합니다. 아예 포기를 하시든가 준비하시려면 그냥 직진하세요. 그게 시간 절약하는 방법이고 젊어서 빨리 시작하는 노하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그리고요. 제가 그 마니토바 겨울에 그 복장을 제가 설명 안 했어요. 겨울 그 날 수 있는 40도 마이너스 30 대에 견딜 수 있는 신발, 모자, 장갑, 옷 다 있습니다. 그거 입고 다니시면 돼요. 아셨죠? 여름에는 그 끝나시 입고 다니면 되고요. 보시면 신발 보세요. 이게 한 0.5 센티 정도 돼요. 안에 이중겹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탁 묶으면 눈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신고 저는 산에 돌아다녔습니다. 아셨죠? 마니토바 가면 이거 복장 준비하고 겨울 지내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춥고 힘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다 노하우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